역시 쿠데타 세력답다. 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과연 유효한 전략이고 가능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당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김영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 중앙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었냐면 당시에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때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만약에 당대표가 임의로 과거처럼 그냥 어디에다 팍팍 꽂아놓듯이 하면 비례 명부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각 당마다 비례대표 요즘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경선 없었어요. 진짜. 찍어서 그냥 보냈어요. 찍어서 각 어떤 직능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알아서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다음에 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한 게 뭐냐면 그럼 직역별로 좀 좁혀서 한 두세 자리를 놓고 예를 들면 뭐 노동계 그래서 거기서 경선하고 이런 방식은 혹시 안 되냐. 그 방식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적 절차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제끼고 거기서 갑자기 후보를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이러면 이 후보 공천이 공정하고 이 후보 공천이 일단 유효할까요? 아니 근데 일단 가처분하면 그냥 날아갈 거예요. 아, 그 한덕수 후보가?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6일이죠. 내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8, 9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그 전국위원회 연 다음에 전대를 여는 것은 후보 교체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자들 사이에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당무 우선권을 일단 배제시키고 그 사이에 단일화를 추진한다. 네. 당원 당규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원 당규 당원 당규를 개정. 개정하는 거죠. 네. 당무 우선권을 없애버리고 예. 그래야지 어쨌든 단일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미리 일단 투표를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 단일화의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와 맞춰서 당무 우선권 배제시키고 그러면은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그 투표지 한덕수 후보 이름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저를 선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를 쓰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처분을 받아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정도는 성공 모습만 좀 제대로 챙겨주시면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상호 변호사한테는 껌이다. 반드시 한덕수의 2차 그러니까 이제 당내 내란행위 반드시 진압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이제 후배 기자가 물어보길래 말해줬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윤핵관 뭐 나오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원들이 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준석 날리기, 당 대표 날리기잖아요, 사실. 네네. 당 대표를 이렇게 찍어 눌러도 되나? 뭐 이런 약간 의구심과 머뭇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당에. 그냥 그때 그렇게 했지. 야 하자. 요런 식으로 어떤 염치가 좀 없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출입 기자들도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 직장이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은 출입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가서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전달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될 대로 되라. 어쨌든 진짜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좀 상식적이고 올바른 이게 그래야 진검승부가 되는 것인데 너무 상식 밖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또 잘 된다라고 보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당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가 참 의문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어찌됐든 당시에 그 당대표였죠. 그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내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쵸. 그래서 이른바 계엄 해제 의결에 적극 의원들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반발하는 세력이 훨씬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작 18명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그 18명에서 일부가 또 이탈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장동혁 의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란의 선봉장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내란 선동에 가담하고
과거에 예를 들면 그 통합진보당 사건의 그 잣대와 기준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을 평가한다면 지금 당장 정당을 해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쳐요.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더 이런 식으로 또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 네. 이 당을 그대로 둬야 그러니까. 되는. 예? 아니 근데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구현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 우리는 바본 줄 아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진짜 우스꽝스럽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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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 이 모렴치 파렴치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끝이 어디일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그런 것 같고요. 어제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MBC도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두 조사를 다 봐도 일단 압도적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특히 이제 MBC 조사를 보면,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5 이렇게 나오고요. 한덕수를 내세우면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격차가 김문수 후보하고는 21%, 한덕수 후보하고는 18%.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1위 후보를 사법부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 마각이 좀 드러나고 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거의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이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왔죠. 예. 왜냐하면 이거 좀 조사도 해봐야 되는데 이미 뭐 MBC에서 그 네.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의원실에 그래서 질의 회신 받은 걸 근거로 한 것 같은데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 처리의 어떤 기간이 네, 기일. 예, 24년 기준 9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통계의 왜곡이에요. 통계 왜곡이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오래 안 합니다. 사건의 90% 이상을 그냥 떨궈요. 떨고요? 예. 왜냐하면 이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이 아니야. 아, 그래서 이른바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떨굽니다. 그게 심리불속행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예. 대법원에 상고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넘기면 써야 돼요, 한 줄이라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무조건 떨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뭐냐? 단순한 그러니까 저기 상고기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심리조차 안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심리를 해서 예. 그냥 원심을 받아들인 상고 기각도 아니고 심지어 원심을 파기환송한 거예요. 그렇죠. 파기환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저 누구죠? 그 법률위원장께서 네. 확인했더니 이재용 사건은 2년인가 몇 년이 걸렸고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도 네. 그 정도의 길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의 기준과 맞춰도 네.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일단 유상범 의원실이 그 조희대 대법원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선고기일을 따져봤더니 평균 91.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상범 의원의 통계 조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91.7일이라고 그러니까 92일이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사건들 제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90일 내에 끝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네. 그 사건들은 전부 다 그냥 네. 상고기각이에요. 상고기각이다. 파기환송 사건이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 박형광 기장이 취재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따로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상고 기각은 기록 안 보고 해도 돼요. 네. 우리 법상. 예. 왜냐하면 상고 이유가 상고 이유서에 적은 상고 이유가 뭐 형사소송법 383조에 해당 안 되면 그냥 기록 안 보고 걷어차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그렇게 끝나죠. 예. 근데 심지어 파기환송을 했다 그럼 기록을 봐야죠. 기록을 안 본 건. 그러면 90일 내에 끝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전압이다. 네. 전압으로 파기한다. 그걸 1년 내에 하기 힘듭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 시스템상.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해야지 왜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 비교합니까? 근데 그걸 비교를 해도
55일 빠른 36일이 걸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결정을 한 거다. 그거는 법원 행정처 차장도 나와서 얘기했어요. 네.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자기는 판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선고한 걸 본 적이 있냐? 네.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본인도 20년 이상 송무를 했는데 처음 본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한 거예요. 그것도 딱 2번 하고 9일 만에 결정을 해버린 거고 네. 이게 원래 소부에 배당됐는데 1시간인가 만에 네. 다시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압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네. 그냥 결정을 해버린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 네. 너무 그래서 노골적이죠. 너무 네. 노골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서부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한 사람들이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식적 범주에서 판단할 거라고 20일이라는 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기일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근데 거예요. 저는 네.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자꾸 20일을 깬다고 하니까 20일을 깰 수 있는 날짜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깨면 안 되죠. 20일은 법정 기간이고요. 네.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건 대법원 판결에도 여러 번 확인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20일 안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들이 몇 건 됩니다. 네. 이 몇 건 되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피고인과 변호인이에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 20일이 보장되는데 네. 왜냐면 변호인한테 보장이 좀 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의 한 세트니까. 대리자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그래요? 20일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럼 40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네. 각자 송달되니까 각자. 네, 예.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보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보장을 하는데 중간에 송달이 되는 중간에 변호인이 교체돼요. 그러면 그래서 옛 변호인한테 갈 경우 예. 그 경우에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가끔가다 나오는 거야. 가끔가다 나오는 그렇구나. 거야. 예. 근데 그게 그러면 대법원 그 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네. 선고를 빨리 해서 20일을 못 지켰냐? 아니에요. 이후에 한참 뒤에 선고를 하는데 네. 상고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20일의 상고 이유서 기간을 지킨 그때 그 전까지 들어온 서류에서 지적한 부분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는 20일의 기간을 이미 넘긴 거기 때문에 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일 이후에 서면을 낼 때는 상고 이유서라고 내지는 않고 뭐라고 내요? 상고 이유 보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고 이유 주장한 걸 예. 주장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낸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거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이후 그 사이에 변호인 교체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변호인에게 20일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중에 새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안 받아주는구나. 근데 그 새로운 게 있었던 거죠. 있었던데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나 법원이 그렇게까지 평상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이제 일종의 뭐 이제 뭐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과연 그걸 다 안 지켜줄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러면 드는 불법이라고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네. 그러면 불법. 그러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건 명확한 불법이다. 명확한 불법이다. 예,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예. 명확한 불법인데 뭐 계엄도 하는데 뭐 이런 불법을 못 하겠어?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비를 예.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뭐 불법이고 뭐 자시고 간에 그냥 자기들이 막 밀어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니까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원래 허용될 수도 있는 거다. 해석상 문제일 뿐이다. 부당하다.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냥 불법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조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네. 그 7일 7일 20일. 예, 그 상고를 상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7일. 그다음에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20일.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항은 법조문 몇 항인지는 변호사님이 아실 거고. 이거 안 지키면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바로 다 되는 거다. 탄핵 사유이자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강행했다. 예.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이다. 네. 예. 그러면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된다. 형사처벌 받는 그럼요. 거죠. 형사처벌을 예.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얼레벌레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확 걸린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비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트랙을 밟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법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내란 사범들이 뭐든 못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